어디서 개헌 문건이 작성됐는가 했더니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름 좋죠?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개헌 문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현 시국 관련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내용은 개헌 문건이었다 이겁니다.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됐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를 만들고 이에 대한 시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은밀하게 치밀하게. 개헌 문건 작성 TF 비밀 운영한 기무사,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기무사 5처장, 별별 소장 준장들이 주동해서 문건 내용 실행위에 단 한 차례도 회의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실행 계획이 아니어서 해당 문건은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도 않다. 마치 합창하듯 얘기를 했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비 계획일 뿐이라더니 위장 명칭을 썼어요.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 이렇게 만들어서 계엄령 검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문패로 걸어놓고 허위 발령을 했다 이겁니다. TF 참여 간부들을 요원들을 인사명령하는데 허위로 발령을 한 거예요. 마치 다른 부서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고 망 분리된 PC를 사용해서 문건을 작성했다. TF 운영 이후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모두 포맷해서 내용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도 이게 참 사무실을 왜 별도 장소로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기무사 내에 있는 사람도 몰랐겠죠. 뭐 가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개헌 문건이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고 압수 USB에 개헌 시행 준비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문건을 보고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있다고 보느냐,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TF팀에 지시를 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 17일 날 문건 작성에 지시를 받고 작성을 했는데 실행 계획이었다고 하면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3월 9일 이전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 전에 전후까지도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게 사령관의 답변인가요? 아니죠. 예. 문서 작성자들이 사령관의 입장하고 문서 작성한 그 두 사람하고 작성 책임자 두 사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건 황장 소장부터 좀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요. 예. 이 기무사가 어떤 행태로든 정치적 행위를 했다. 군 방첩 기능을 넘어서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은 항상 있어 왔던 기능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제도적 개혁이고 그다음에 범죄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벌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전 기무사의 정치적 행위를 시도했느냐 하는 불발된 의혹이 있었느냐는 것에 현 기무사 또한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군 내부에 지금 이런 어떤 하극상이든 무슨 소란으로 지금 몰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갖다 특별수사단을 막 구성을 했으면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이걸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 발표해서 정치적 행위를 했다면 엄벌을 해야죠. 그리고 방첩 기능을 맡은 기구가 방첩 기능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한다면 없애버려야 되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개혁한다면서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기구가 잘못돼서 개혁해야 된다면 곧바로 그 기구가 개혁해야 될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적 개선을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서둘러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제가 봤을 때 매우 정치적으로 가니까 한국당 또한 기무사에 2004년 의혹을 들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한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네.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 부분 자체가 위장 명칭이고 그렇죠. 실제로 위장 명칭이고 또 구성도 굉장히 비밀리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무사 쪽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 문서고 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러니까 의뢰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서 준비했던 네. 거라고 예. 이제 해명을 하지만은 뭐 아직 뭐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기부사 그 문건 내용 자체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이제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검거해서 계엄 해제 요구까지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어도 그 이 기무사 뭐 개혁은 뭐 이 수사 이후에 뭐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그 개혁도 있어야겠지만은 이 문건 자체가 과연 이 군 특히 이제 이 방첩 기관을 담당하는 어떤 이 기무사가 진짜로 실제로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실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매듭이 지어지고 넘어가죠. 정은갑 의원님. 기무사의 본래 해야 될 역할과는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네. 시국 관련 언급했다는 자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정말 실행 계획인지 아니면 정말 검토 계획인지 검토 계획이어도 왜 기무사가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바로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선까지 갔고 그리고 실제 지시가 국방부 차원인지 아니면 청와대 뭐 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 차원에서 별도 라인으로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앞으로 이제 규명될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사자인 뭐 한민구 장관이라든가 주요 핵심들은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 점을 규명해 내야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봐야지 뭔가 개혁과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권영식 교수님. 저는 뭐 국방장관이나 당시 기무사령관이 우리가 쿠데타를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해갖고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사태, 아니 비상사태가 올 경우, 군이 그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니까 쿠데타적 발상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쿠데타적 발상은 이번 아니죠. 그 당시 기무사가 아니라 보안사 그 이전에 쭉 방첩부대 다 해왔잖아요. 그때부터 쭉 군이 정치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탄핵으로 인해서 혼란 상황이 올 경우 땡큐 물고 군이 나가야죠. 권력에 장악해서 군의 정치적 그런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이 문건 말하자면 문건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 당시 한민구 장관은 패싱이 된 거고 그 군내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라인과. 그러면 서운하겠는데 본인이 어떻게? 아니 그때 뭐 언론에도 다 뭐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보고를 하니까 놓고 가라 그럼 뭐 그런 일 없을 텐데 했을 거 아닙니까? 했건 아닙니까 본인. 그러니까 청와대든 핵심 라인 간에 군의 핵심 간에 그러한 내부적인 일치가 아주 있었던 알만한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위장으로 문패도 달고 허위 발령도 예산 가지고 내고 가서. 예산도 오고 사무실도 따로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비를 하고 군이 해야 할 일을 지휘계통 밟아서 하면 되죠. 지휘계통 밟아서 공개적으로 그런 걸 만들지 왜 그 따로 가서 얻어가지고 몰래 가서 해요? 그런 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소환 평론가. 네. 저는 기무사의 엘리트 의원들이 다 모여서 16명이나 모여서 지금 TF를 구성하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장막 치고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이전에 우리나라에 뭐 비상시국이라는 게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네. 광우병 사태 때도 있었고 뭐 그 이전에 탄핵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계엄령 문건 같은 걸 작성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엘리트 기무사 요원 한 5명만 모여서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에요. 저 문건 67페이지짜리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네. 16명씩이나 모여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었는지, 어디 가서 그렇죠. 따로 지금 모였는지 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안에 문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우려고 노력했고 그 복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정기남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왜 시국을 걱정을 해요? 안보를 걱정해야지?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왜 그렇게 시국 대비를 하고 이러는지 난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기무사의 본래 업무는 보안과 방첩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경쟁력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군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위장 사무실을 내고 허위 인사 명령을 내고 또 뭐 TF 명칭을 위장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다니면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말할 수도 이게 없고. 위수령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는 이게 감춰야 했기 때문에 예, 예. 숨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로도 예를 들면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서 촛불 시민을 진압하고 네. 또 뭐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뭐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네, 이런 예, 예. 구금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저는 이런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래서 차제의 어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 윗선 여부라든지 그런 실행 계획이 예하 부대에 하달됐는지 여부라든지 예. 이런 부분 철저히 하여튼 수사해서 기무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 수준의 계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보면 웅변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개혁안 3가지. 현행사령부 존치,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둔다. 아니면 외청으로 독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3가지 안 중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고영식 씨도 말씀하셨지만 한민구 장관이 좀 패싱됐다? 그러니까 좀 체면이 말씀이 아닌데. 마지막 체면 세우려면 나와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어? 어차피- 전사정은 이랬다. 어차피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 아닙니까? 네. 군에서 못 오니까 네. 거기서 뭐 소환을 하겠죠. 적정한 시점에 소환해서 사실 여부를 규명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무사 개혁안이 참 필요해요. 주제 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시죠.